이의 시나리오는 최상위 스포츠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완벽하게 정의해줍니다. 일본은 제왕의 품격에 걸맞은 완벽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3회 모리시타의 눈부신 3점 홈런으로 공격력이 절정에 달하며 일본은 5대2로 앞서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고 압도적인 경기 흐름이 완성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스템적인 연쇄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잔혹한 근육의 힘을 앞세워 5, 6, 8회에 내리 6점을 뽑아냈고 아브레우의 홈런이 결정적 정한점이었습니다. 결국 야구의 신 슈에이 오타니와 그의 동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오마르 로페즈 감독은 제왕을 방금 끌어내린 승자가 흔히 보일 법한 오만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전략가는 일본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정면으로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로페즈 감독은 노련한 전술적 안목으로 일본이 5대2로 앞서고 있을 때 드러낸 치명적인 심리적 급소를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그 잔혹할 정도의 실용주의 정신을 배웠더라면 베네수엘라의 역전극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오늘 베네수엘라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기지를 복제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벽함의 환각, 5대2 스코어에 숨겨진 치명적인 덫. 오마르 로페즈 감독은 일본 대표팀이 5대2로 역전하며 리드를 잡은 바로 그 순간의 스포츠 심리학적 상태를 해부하는 것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관리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는 상대의 바디랭귀지에서 치명적이고 위험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차분함이라는 껍데기 아래 정교하게 위장된 치명적인 방심이었습니다. 3회에 모리시타가 배트를 휘둘러 스코어를 5대2로 만드는 3점 홈런을 쳤을 때 마이애미 경기장 전체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스탠드에 있던 일본 언론들은 아마 4강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로페즈 감독이 차갑게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지켜본 결과 그라운드 위에 일본 선수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템포 조절에 치명적인 실수를 폭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일본 투수들이 마치 정상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자들처럼 공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리드를 지키겠다는 목적하에 너무나도 안전한 공만을 던졌고 분석된 전술판의 지시를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경직되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구의 가장 잔혹한 법칙 하나를 망각했습니다. 폭발적인 근육의 힘을 가진 남미 타자들을 상대하는 너가웃 토너먼트에서 3점 차의 리드는 종이장처럼 얇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의 전술적 사고방식에 깃들어 있던 완벽함은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오만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비 시스템이 절대 뚫리지 않는 기계라고 스스로를 기만했고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무덤을 판 정확한 찰나였습니다. 고행의 예술, 일본에게 결여되어 있던 시야. 분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오마르 로페즈 감독은 일본 야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힐 만한 직접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앞서 탈락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8강전에서 일본이 놓쳐버린 결정적인 무기, 바로 잔혹한 실용주의와 템포 조정 능력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심지어 일본 언론들조차 종종 한국이 도쿄 조별리그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억지로 힘겹게 올라온 것을 비웃곤 합니다. 로페즈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한국이 호주를 상대로 7대2 스코어를 지켜내며 8강행 티켓을 따낸 방식을 다시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생사가 걸린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때 한국은 즉시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끈적한 진흙탕 야구로 모두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생존 DNA를 해부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템포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투수를 끊임없이 교체했습니다. 합법적인 시간 끌기를 불사했고 딱딱한 잔디 위에 몸을 던져 공을 잡아내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완전히 자물쇠로 잠가버리기 위해
화려한 공격 플레이를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 예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은 어땠습니까? 5대2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수들은 여전히 오만하게 정면 승부를 고집하며 우리 베네수엘라의 근육질 거인들과 물리적인 정면 충돌을 강수했습니다. 그들은 실용주의로 상대의 희망을 철저히 짓밟는 대신 자신들의 궁극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데 너무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만약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그 실용주의, 지독한 끈기, 그리고 경기를 완벽하게 얼려버리는 능력을 배웠더라면 그들이 우리를 이겼을 것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한국인들의 그 소름돋는 침묵의 통제력이야말로 오늘 일본에게 가장 뼈아프게 결여되어 있던 무기였습니다. 라커룸의 반전. 한국의 영혼을 빌려 일본을 무너뜨리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은 전술 분석이 아니라 라커룸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있었습니다. 오마르 로페즈 감독은 2대5로 뒤지고 있던 순간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 던졌던 결정적인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폭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시지는 바로 전날 참패를 당했던 패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회 공수교대 시간, 우리가 2대5로 끌려가고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저는 우리 수천만 달러짜리 슈퍼스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로페즈 감독이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운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배트 스윙 기술이나 일본 투수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커룸 TV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어제 한국 대표팀 봤어? 그들은 도미니카에 0대10으로 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선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투구까지 이를 악물고 싸웠다고. 우리는 오늘 고작 3점 뒤져 있을 뿐이고 우리에겐 모든 걸 파괴할 힘이 있는데 대체 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야? 국경을 초월한 정신적 유산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국인들의 투혼 불굴의 의지 정신이 우리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극강의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어제 패배한 아시아인들로부터 어떤 역경 앞에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의 결과가 모든 것을 대답해줍니다. 5회 가르시아가 2점을 내며 격차를 좁혔고 6회 아브레우가 전세를 뒤집는 역전 홈런으로 일본의 모든 전술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베네수엘라가 만들어낸 이 역사적인 역전승의 일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그 숭고한 용기로부터 정신력을 빌려온 덕분입니다. 스포츠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 학술적이고 심리학적인 통찰로 가득했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오마르 로페즈 감독은 쇼헤이 오타니와 일본 대표팀을 향한 절대적인 존경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프로야구의 잔혹함과 동시에 궁극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거시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야구가 바로 이렇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혹한 프로스포츠 환경에서는 생사가 갈리는 찰나의 순간에 생존을 향한 예민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면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 파일이나 과거의 찬란한 명성 따위는 결코 당신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로페즈가 승자의 철학을 요약했습니다. 일본은 분명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쇼헤이 오타니는 여전히 이 스포츠의 신입니다. 하지만 야구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신들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에 생존 본능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팀도 가질 수 없는 의지력이라는 무형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기술과 규율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베네수엘라에는 근육의 힘과 폭발력이 있습니다. 올해 WBC는 바로 이 위대한 철학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잔혹한 검투사들의 투기장입니다. 저는 일본이 남긴 유산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지만 오늘만큼은 타인의 정신력을 빌려 스스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던 베네수엘라가 승자입니다. 준결승 진출을 환영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한국의 정신을 복제해
일본을 물리쳤다는 오마르 로페즈 감독의 충격적인 고백은 즉각 전 세계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전문가들이 비전술적 요소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오 앱스타인 전 MLB 단장, ESPN 평론. 로페즈는 고전적이고 위대한 경영학 수업을 제공했다. 5대2의 덫은 실제로 존재하는 심리적 증후군이다. 시스템 일본처를 너무 과신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후각들을 잃게 된다. 베네수엘라가 남미 슈퍼스타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 위해 한국의 용감한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라커룸에서 벌어진 천재적인 심리조종의 한 수였다. 니폰 스포츠 / 일본 스포츠 매체 사설. 우리는 너무 오만해서 졌다. 베네수엘라 감독의 말이 맞다. 사무라이 재팬은 미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니폼에 진흙을 묻히는 것을 거부했다. 한국 야구가 보여준 그